네, 안녕하십니까. 철강사람연구원의 손용욱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일단 모두의 좀 그동안 제가 발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을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이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를 갖다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관광업 쪽에서의 최근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가 생각하는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들어가면서 최근에 이제 금년도 들어와서의 주요 화두는 단연코 코비드 19 코로나19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팬데믹 현상,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거기에 따른 최근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 팬데믹,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구조조정,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나갈지, 또 어떤 경쟁 체제를 갖추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번에 이제 발표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마에 게니치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떠오른 이분의 말씀 중에 2001년도 제 기억으로는 조선일보에 아마 사설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001년도면은 이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서 나가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2000년, 2001년도. 그것을 보고서 한국 철강 기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철강 기업이 지금 중국을 향해서 좌양자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좀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기업들이 굉장히 여유가 생겼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 일본 기술을 빼가기 위해서 한국의 많은 철강 전문가들, 기술자들이 일본을 다녀가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을 향하더니 일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좌양좌에서 중국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철강 기업들이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하지만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언젠가 우양우 정신을, 포스코에서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죠. 우양우 정신. 자, 언젠가 우양우 정신을 되새길 날이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2001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에 와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부메랑을 좀 맞고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으로 많이 변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오마이 게니치가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늘 떠오릅니다.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언젠가 우양우 정신을 되새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독설로 들렸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독설이 아니라 이 사람이 참 정확하게 판을 읽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오마이 게니치의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다시 또 많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자, 우리가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또 이제 한국에 대한 뭐 말은 쓴 소리인데 독설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했던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2012년도에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인간사 세 형제마다 그리고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이다. 자, 각자 제자리에서 본분과 수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굉장히 이제 급부상을 했죠. 삼성전자도 뭐 1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했던 말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 항상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고 각자 역할에서 본분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이 그 경쟁력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서 괜히 좀 자만심에 빠져서 소홀히 하는 자기의 어떤 본분을 망각하는 그러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쓴소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를 시작을 하면서 이 오마이 게니제의 말을 제가 좀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코비드-19이 이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되었죠. 뭐 어떤 전쟁보다도 더 크게 전 세계 지구를 이제 흔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결국 뭐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뭐 불가항력적으로 철강 입장에서는 수요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뭐 힘든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이제는 뭐 각자 도생으로 거의 뭐 진행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글로벌 철강사들이 뭐 생산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자체적인 뭐 구조 조정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는 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생산 감축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 나가는 정도 수준인데 뭐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이제 글로벌 철강 기업들을 보면 철강 산업 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 공급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큰 그림들을 좀 판을 바꾸고 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의 철강 산업을 보면 그런 큰 그림보다는 각자 도생의 모습이 좀 더 강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유럽의 아르셀로미탈도 코빅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부실 그 채권이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어쨌든 현금 마련에 굉장히 지금 그 고심 중에 있고요. 티센크룹도 이제 철강 사업을 매각을 하기로 뭐 결정을 한 상태고, 그리고 미국의 AK 스틸은 광산업체에 이미 인수가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도 그 전에 이제 보산하고 무한이 합쳐졌죠. 거기에 좀 태강까지 좀 합쳐서 굉장히 이제 하나의 거대한 규모의 스케일 메리트 중심으로 지금 구조 재편을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어떤 영향이나 이런 그 부분들이 크게 뭐 나타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화되는 대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을 공통적인 부분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 난간 업체도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또 큰 영향이 이제 그 관세적 덤핑,
덤핑 문제죠. 그래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관광 쪽인데요. 관광업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회생 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유통업 쪽에서도 부도 사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는데, 더 이상 더 크게 확산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요. 어쨌든 현재 제가 볼 때는 품목 중에서 관광 품목이 가장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요 관광업체들이 이제 구조 재편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금 방향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세아제강은 해상 풍력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제 세아제강은 에너지 관광 쪽에 좀 강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에너지 쪽이 코빅 이후로 좀 굉장히 다운돼 있죠. 그 영향으로 좀 더 사업 다각화라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해상 풍력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은 제품 다각화를 통해서 미주 시장이 아닌 수출 지역, 수출 시장 다변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휴스틸은 이제 스테인리스 강관 내수 판매 확대와 그다음에 소스 강관 설비를 증설을 해서 좀 더 이 품목을 다양화하고 시장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좀 더 높여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넥스틸은 원래는 이제 금년도에 미국 현지 이제 휴스턴에 조관 설비를 옮겨서 현지 공장을 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좀 일정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발표된 거로는 내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해서 휴스턴에 조관기를 옮기고 지금 현재 포항에 있는 4인치 조관기를 휴스턴으로 좀 옮겨서 거기에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지화 전략을 가져가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별로 조금씩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공통점이라 그러면 수출 지역 다변화가 됐든 품목 다변화가 됐든 각자 현재 자기의 포지션에 맞는 어떤 강점을 좀 활용을 해서 현재 어려운 시기를 좀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 700만 톤 좀 상회하는 생산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심리스가 한 182만 톤, 그 다음에 ERW가 한 480만 톤 정도 같습니다. 지금 WSA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는 세계 관광 총 생산량이 1억 1,200만 톤 정도로 좀 통계가 집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이 그 중에서 한 700만 톤 정도 차지하고 당연히 중국이 가장 큰 규모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도 많이 2017년, 18년 때는 굉장히 좀 생산량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었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업체는 일단 구조 재편 이전에는 대략 한 10개 정도, 12개 정도 관광사가 있었습니다. 마루이치 관광사부터 신니테츠 미츠이, 니테츠, 니신 등등 해서 한 12개 정도의 관광사들이 있었는데 이 관광사들이 이제 그동안에 구조 재편, 통폐합을 하거나 흡수합병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구조 개편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NSSMC 하고 그다음 JF스틸이 보유하고 있는 강건 설비가 대략 한 총 26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무게목이 9개 설비가 있고요. ERW 8기, 그다음 UOE 설비가 4개가 있습니다. UOE 설비는 국내에 없죠. 뭐 제가 알기로는 세아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UOE 설비에 대한 투자 검토를 했는데 UOE 설비가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략 8천억 내외의 그 투자비가 드는 대형 투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다들 검토를 하다가 많은 투자비에 따른 어떤 사업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좀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최근에 와서는 이제 UOE 제품이 대구경이죠. 대구경이 그나마도 시장은 꾸준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스파이럴 3기, 특수광학 1기, 단접 설비 1기에서 총 한 416만 톤 정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조 재편 이후에는 통폐합 등으로 인해서 고로사로 이제 흡수되거나 아니면 상사 계열로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강건사들이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고로사나 상사 계열로 흡수합병 아니면 하는 형태로 지금 재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일본 강건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소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별로 좀 전문적인 영역이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UOE 설비를 한 4개를 갖고 있는데 후육 대구경 쪽으로 좀 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국내 강관 산업 구조하고 좀 근본적인 차이는 일본은 강관사들이 고로사나 아니면 그 상사 계열로 해서 지금 흡수합병이 되면서 특히 이 소재 경쟁력 측면에서 고로사 쪽으로 많이 좀 통합이 되는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떨어져 있죠. 고로사 지금 현대제철이 그나마도 이제 현대아이스코를 같이 합병을 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고로사에 영입되어 있는 강관의 사업 부문으로 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동안 보아온 강관 산업의 강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고로사를 끼고 있는 것이 좀 강점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개인적인 그동안의 좀 견해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로사 쪽에서는 또 강관이라는 어떤 그 품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좀 찬반 의견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찬반 의견들이 좀 갈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강관사는 고로사와 같이 코업을 하든 파트너십이 됐든 아니면 같은 라인에 소속이 되어 있든 그런 모습들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제 개인적인 좀 견해고요. 그 이유는 강관사는 소재 메이커가 아닙니다. 결국 단합미래 형태인데요. 우리나라 강관 그 자체로 보면 결국 강관은 소재 경쟁력을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품 개발에서도 그렇고 시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좀 한계를 많이 봉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 쪽은 더하고요. 에너지용 강관은 대부분 프로젝트 베이스에 그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재 부분입니다. 소재 부분. 그래서 강관사 독자적으로 사실은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에너지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확인한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가 그 어떤 그 프로젝트에 입찰을 하더라도 그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트랙 레코드를 요구를 하죠. 우리나라 관광기업들이 이제 에너지 산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트랙 레코드입니다. 트랙 레코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트랙 레코드 이전에 그런 것을 쌓기 위해서는 소재에 대한 부분, 안정적인 공급과 그리고 프로젝트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제 다품종 소량의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관광사들이 다 조달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소재에 대한 부분이 백업이 안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 그 국내 관광사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 소재에 대한 부분, 소재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고로와 고로사를 낀 이 관광 품목은, 관광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이 그동안 제가 이 관광 시장과 에너지 시장을 보아오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 일반 구조용 관광 쪽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에너지용 관광 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쪽은 사실 소재에 대한 백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일반 구조용 관광 시장 쪽은 그냥 단합일 형태, 지금 현재 형태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소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그게 가치 하나의 그 기업으로 합병의 형태로 있는 모습도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소재 메이커, 고로사와 관광사의 아주 긴밀한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이 에너지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관광업체 현황인데요. 일본의 이제 고로사 관광업체 중심으로 해서 설비 현황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핸드아웃을 좀 참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일본 관광업체는 이제 신리테츠 스미킨, NSSMC의 경우에는 제품 개발과 그 해외 거점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소재, 고압 수소용 스테인리스강 HRX19라는 강종을 개발을 해서 무게목, 본강 쪽에 그 판매를 좀 확대를 하는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루나이의 그 나사 가공 전문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지 업체와 합작 형태로 해서 VAM, BRN이라는 이제 그 나사 가공 커플링을 만들고 유정관이라든지 라인 파이프 쪽에서 그 커넥션 쪽이죠. 커넥션 쪽에 커플링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나사를 깎는 그 가공하는 이제 회사를 합작 형태로 설립을 해서 현지 생산을 이미 2016년도 10월부터 상업 생산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넥스텔 경우에도 지금 휴스턴에 좀 나가면서 이런 좀 그 임가공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P 스틸은 자동차와 에너지 분야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가와사키 관광하고 이토츠 마루베니 철강하고 이 대만에 있는 인발 관광업체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쪽에서 이제 현지 생산 합작 회사를 설립을 해서 현지 생산을 좀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관광업체에 대한 구조조건에 대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일단 바로 제 앞에 말씀드린 뭐 통폐합이나 이런 뭐 합병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제도적인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겠죠. 이것은 뭐 공정거래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포스코하고 세아제강이 캐나다의 LNG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 140억 불 규모의 캐나다 LNG 프로젝트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년 이번 9월 달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특히 관광사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소재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를 차지한다 그랬죠. 비중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이제 소재 메이커와 관광사가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한 노력들,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책상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제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평적인 협력,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해주고, 또 기업들은 이러한 소재 메이커와 관광사들이 같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들이, 더 많은 노력들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포스코와 세아제강의 캐나다 LNG 프로젝트 참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개별 기업 입장에서 이제 구조 개혁을 하던가 혁신을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성공 방정식은 사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그 과거에 누려왔던 성공 방정식은 그때의 상황이고, 이제는 좀 그러한 사고, 혁신적인 사고로 갈 수 있는 어떤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을 이제 슈페터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좀 혁신적인 사고,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일본 제조업의 실패 요인을 일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정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이 저자가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저자가. 그래서 이 저자가 딱 이야기한 것은 일본의 제조업 실패 요인의 첫 번째는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아까도 제가 드렸었죠. 일본이 버블 초기에 상황 인식에 대한 부족, 그리고 기존 성공 방정식에 너무 집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문제가 없어. 그 기술이 오마이 게니치가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이 한국에 따라잡히고 한 이유, 근본적인 실패 원인을 이 저자는 일본 제조업의 제조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한 자만심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좀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좀 되새겨봐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코비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생기고 있고요. 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더 큰 변화들이 뭐 시시각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비커 안의 개구리처럼 따뜻함을 그동안 좀 향해왔던 따뜻함에 취해서 죽어가는지 모르고 상황인식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지게 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과감한 패러다임 시프트, 사고의 전환이죠.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이런 지금 현재 뭐 매일 달라지는 이런 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거기서 큰 그림을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뭐 개혁, 구조 개혁이라든지 좀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쪽에서의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그동안 좀 겪어왔던 시행착오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뭐 벤치마킹 할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좀 참조를 하고 우리나라의 기업, 즉 철강 산업의 철강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잡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는 쪽에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드렸고요. 뭐 일본 철강 산업에 대한 뭐 세세한 숫자 통계 뭐 이 내용보다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마이 게니츠에 있던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언젠가 우양호 정신을 되새길 시기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철강업의 구조 개편 과정이라든지 그 노력들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가 좀 일본을 바라보면서 좀 배울 것은 배우고 무조건 만에다가 아니라 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하면서 우리의 철강업 그리고 이 강관업이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